안녕하십니까, 키즈플레이입니다. 새벽 5시 반쯤에 이제 출발해서 지방을 내려가고 있고요.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네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낀 상태고, 네,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으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다룰 영상은 제가 영상을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올려서요. 내려가는 이렇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때라도 영상을 조금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소방법, 이제 소방 완비 기지카페, 그리고 양수 양도 요거 관련해서 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내 매장을 양수 양도 하려고 하는데 소방 완비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절차도 너무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날씨가 많이 떨어졌는데 새벽에 답답하다 문을 열어놓고 자가지고 이 환절기 때문에 목이 완전히 아니고요. 어제부터인가 목이 조금씩 잠기기 시작하더니 좀 많이 잠겼거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뭔 얘기하다가 또 나왔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뭐 소방 안비를 다시 받아서 6월 8일날 법 개정되고 나서 소방 안비를 받고 나서 매장을 양수 양도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있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는 하셨겠죠. 거의 우리 주변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지 제 영상을 보고 중불연제, 뭐 방위험, 난염, 뭐 완강기 뭐 이런 거 얘기 대충 듣고 뭐 대충 본인이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절대 아니에요. 저도 물론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뭐 소방이든 전기든 뭐 각 분야별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많이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전문가랑. 전체적인 흐름하고 방식, 방법 요 정도만 좀 이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되는데 소방 안비를 최근에 제 아는 분 매장이 이제 소방 안비 양수양도 하기 위해 소방 안비 받았거든요. 이제 받았는데 공사하는 날 이제 가서 봤더니 철거를 한 이틀 정도 했어요. 철거를 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벽체를 다 일부 벽체를 뜯고 벽체를 뜯거나 일부 벽체를 뜯었죠. 뜯고 뭐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뜯었고 거기에 이제 벽체에다가 이제 방화석고 보드를 전부 이제 부착을 했고요. 방화석고 보드라고 하면 이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이 뼈대를 세우고 이제 살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마감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근육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이렇게 비교하기도 웃긴데 이제 나무로 이제 뼈대를 세우고 거기 벽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방화석고보드로 이제 면을 치는 거거든요. 석고보드예요, 석고. 면을 치는데 석고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석고보드가 있고 회색, 방화석고보드는 빨간색이고요. 방수석고보드 이제 주방이나 이런데 물이 이제 셀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좀 들어간 게 이제 방수석고보드는 파란색이고요. 녹색도 있고 뭐 그랬던 거, 갈색도 있고 뭐 이랬던 거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 주로 근데 회색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불이 외부에서 났을 때 안에까지 뭐 연기라든지 이런 불이 안쪽으로 번지는 거를 이제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일반 뭐 석고보드가 불이 붙는다 이건 아닌 거고요. 이제 그 시간이 방화석고보드가 월등히도 이제 불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법 개정도 됐고 올 6월 8일부터 이제 키즈카페는 소방 안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방 안비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인테리어적으로 방화석고나 방염 필름을 써야 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방 전기를 해야 되는 거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형님 하신 것 같더니 첫 번째가 이제 소방 안비 업체 지역에서 이제 완비 업체를 수소문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업체를 견적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 뭐 이거 뭐 되니까 하시죠. 200만원 300만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견적은 많이 받아보세요. 최소한 3군데는 받아보세요. 저 더 받아보라면 좀 힘들고요. 저도 사실 4군데 나왔는데 잘 안 받아요. 한 3군데 정도 받아보시면 그 중에 가장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 잘 해주시는 분. 왜냐면 하다 보면 계속 물어볼 게 생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무뚝뚝하거나 굉장히 불친절한 데는 뭐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왜냐면은 소방 안비 업체에서 인테리어까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는 또 따로 섭외를 해야 돼요. 물론 소방 안비 업체가 소개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소방 안비 업체에서 완비 증명을 받아주게 되는데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그때그때 물어보죠. 이거는 소방 안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이제 거의 뭐 수시로 전화를 하거든요. 완비 업체에 이거 맞냐 틀리냐 그러는데 친절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 서로 피곤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물어보기가 좀 뭐해가지고 잘 못 물어보고 그래요.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것도 안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방 완비 업체를 한 3-4군데 하는데 친절한 곳으로 좀 선정을 하시고요.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절한 곳도 알아보시고요. 한 100평 기준이면 한 200만원 돈 나오는 것 같아요. 100에서 한 120-30평이면 200만원 나온 것 같아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른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100평 기준으로 한 200 내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방 안비는 지역 소방 안비 업체를 쓰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부산에 있는 완비 업체를 쓰셔도 됩니다. 뭐 부산에 있는 완비 업체에서 와서 하진 않겠지만 왜냐면 완비 업체에서 이제 관할 소방서 담당자고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중간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신고하고 뭐 검사 나오면 이제 완비 업체에서 와서 같이 검사 확인해주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편의를 봐준다라고 하긴 그렇고 오랫동안 이제 지역 담당 공무원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완비 업체라면 조금 더 기준을 파악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대기한다라기보다는 뭐 성향 파악을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꼭 해야 되는 부분과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방안비 업체를 쓰시면 되고요. 쉽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이면 서울 소방안비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전화를 하셔서 주소 불러주시고 여긴데 100평인데 소방안비 받으려고 합니다. 공사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한번 현장 오셔서 실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고 여기는 소방안비가 나올 것 이렇게 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혹은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소방안비가 안 나옵니다. 혹은 소방안비가 나오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소방안비 업체랑 일정을 잡았을 때 인테리어 업체를 같이 데려가면 더 좋아요. 왜냐면 본인이 인테리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지식이 없다 그러면 뭐 해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랑 같이 가면 인테리어 업체가 소방안비 업체랑 얘기를 하는 거죠. 완비 사장님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하면 될까요? 이 매장은 완비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죠. 여기다 비상 완강기 만들어야 되니까 전실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벽체는 방화석으로 싹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 뭐 소방 감지기 달아야 되고 여기 스프링클러 뭐 새로 상향식 하향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견적을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하고 소방안비 업체하고 조인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보고 하고 그렇게 해서 완비 업체한테 이제 착수금을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완비 업체에서 이제 도면을 그리고요. 소방안비 도면을 그리거든요. 그 도면을 가지고 소방서에 가서 착공 신고를 합니다. 원칙은 그래요. 착공 신고를 하면 착공 신고가 난 다음에 소방 공사를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완공 신고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거를 신청을 하면 소방서에서 나와요. 담당자가 공무원이 소방 안전관가, 소방 방지 안전관가, 뭐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최초에 신청했을 때 당시에 도면하고 뭐 이 시방서라 그래야 되나요? 뭐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맞게 시공을 했는지를 쭉 확인을 한 다음에 소방안비 필증을 내주죠.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쉬워요. 절차는 뭐 돈입니다. 뭐 소방안비업체 선정하시고 인테리어업체 선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용이 100평 기준으로 뭔데 완전히 달라요. 뭐 스프링클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뭐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스프링클러가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안 건든다는 전제 하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 스프링클러 그런 경우에 100평 기준이면 한 4천 정도 나오고, 넉넉히 한 4천 정도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4천이 나오면 무슨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보다 조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현장에 가서 봤더니, 물론 소방 안비를 받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대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됐던 뭐 놀이공간, 오래되면서 이제 문제됐던 놀이공간도 좀 뜯어내는 것도 있고, 뭐 새로 만드는 놀이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사비가 좀 만들고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벽체의 기본적인 마감은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뜯어냈고요. 파티룸, 기존에는 파티룸도 없애서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방화석고보드 방을 만들고, 방화문, 쇠문을 달아서 거기 그 유리창 쪽에 창문을 뜯고 거기 왕관기를 설치했거든요. 이제 뭐냐면,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하면 주출입구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주출입구 앞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비상 탈출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 이상의 비상 탈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출입구에 불이 나면, 주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나면 주출입구로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정문으로. 그러면은 매장 내 다른 비상 탈출구가 꼭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이 다중형 업소는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뭐 복도 끝에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거나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외벽의 창문 쪽에다가 창문을 뜯어대고 여닫이 문을 창문을 달고, 거기 왕관기 왜 줄 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설치하고 그 앞에 한 1.5m 공간에 방을 만들어줬어요. 방화문으로 방화벽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불이 나면 그 방화문 안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한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한 명씩 줄을 타고 내려가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죠. 그런 거 했고, 필름, 기존의 필름이 일반 방열 필름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필름 부분도 전부 다 뜯어내진 않았고요. 방화 석고보드를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방열 필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벽체 완충 보호 쿠션, 뭐 키즈카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보호 쿠션도, 그러니까 벽 쿠션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건데, 벽 쿠션도 기존의 방염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벽 쿠션도 전부 뜯어내고 방염 제품으로 이제 부착을 해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방염 필름, 방염 제품 썼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염 시험 성적서 그 방염 필증에 붙어 있는 그 스티커 있거든요. 스티커에 있는 로트 번호하고 생산 번호하고 그 방염 필증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션을 그 원단을 사면 원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원단을 판 업체에서 그 원단을 산 사람한테 그 스티커에 나와 있는 로트 번호하고 일치하는 번호가 써 있는 증빙 서류를 줘요. 그게 주소랑 서울시 강북구 무슨 동 몇 번지 몇에 로트 번호 해서 몇 미터 팔았다 이렇게 써서 주거든요. 그게 없으면 방염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방염을 안 받은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방염 쿠션을 샀어도 방염 서류가 없으면 그거는 일반 쿠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장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서류 다 버리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방염으로 했는데 라고 하지만 서류가 없으면 방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그 정도 비용이 나오고, 벽 다 뜯어내고 새로 방화석고 치고 필름 다시 다 붙였고, 그렇게 해서 한 4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4천이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양수양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얘기인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완비업체 통해서
저기 인테리어 업체 하나 섭외를 하시고 해서 견적 받으셔서 뭐 3천이 나올 수도 있고 2천이 나올 수도 있고 5천이 나올 수도 있고 4천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내가 매장이 진짜 장사가 안 돼.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왔을 거니까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도인하고 이 부분을 좀 그 권리금에서 서로 조율을 좀 보세요. 왜냐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소방안비를 받는다는 게 제가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그냥 완비만 받는 게 아니에요. 키즈카페는 소방안비를 받음으로써 매장 전체에 거의 올 리모델링 수준으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벽도 싹 다시 해야 되고 도장도 싹 전부 다시 해야 되고 벽체도 일부 다시 만들고 철거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전부 다시 해야 돼. 필름도 다시 붙이고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은 거의 매장이 새 매장이 되다시피 이게 공사가 새로 되거든요. 물론 완전히 새 것처럼 하려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긴 할 건데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도를 할 때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양도 받는 사람도 아무리 매장 컨디션이 좋다 그래도 전체 올리모델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된 매장을 양도 하는데 양도 받는 사람도 이 소방 안비를 받는 것과 함께 올 리모델링 수준의 리모델링을 한다면 거의 새 매장을 자기는 양도 받는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일부를 양도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할 수 있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4천만 원 나왔으면 2천만 원씩 내는 거죠. 제가 소방 안비 비용을 2천 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해서 매장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화장을 다시 하는, 저는 충분히 서로가 이 비용 정도는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거죠. 권리금이 7천이다. 그러면은 5천에 나는 뭐 5천만 원만 보는 거고 2천만 원은 소방 안비 비용으로 내는 거고 사는 사람은 7천이지만 2천만 원 난 더 들여서 이 단순히 매장 뭐 7천에 났다고 7천 나온 거 딱 사가지고 바로 운영하시는 양도인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매장을 양도 받으면 본인 입맛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놀이시설도 좀 넣고 뭐 전체적으로 뭐 도장을 다시 하나든지 뭐 못해도 1, 2천 이상씩은 들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도 하시면. 그러면은 뭐 나는 딱 보고 뭐 7천에 왔으니까 7천 주고 딱 사가지고 1원 한 푼 더 투자 없이 나는 계속 운영해야 돼.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막상 사기 전에는 그게 되는데 막상 사고 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좀 아쉽고 이것도 좀 아쉽고 이것도만 좀만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양도 끝나면 꼭 돈 몇 천씩 4천, 3천, 5천씩 들여가지고 공사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서로 반반씩 이렇게 공사비 한 4, 5천 나오면 부담해가지고 하시고 세매장 사고, 아니 세매장 아니지 거의 세매장 사고 파는 사람은 소방안비 비용 반으로 줄어서 좋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를 하시려면 소방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은 이런 식으로 사시려는 분한테 협의 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방안비를 받아놓고 양도를 올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도인이 나오면, 그러니까 양수인 사겠다는 사람 나오면 그때 이제 소방안비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조건의 양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의 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쓸데없이 길었는데요. 길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안비 관련해서 필요한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요, 카톡 주세요.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